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위협에 다시 직면하자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이번 사태가 자신의 휴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항공편을 예약해도 안전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벤구리온 공항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스라엘 방위군 IDF를 포함해 방공 시스템과 민간 항공 교통 관제사들을 하나의 지휘 네트워크로 통합합니다. 이륙과 착륙을 위한 정밀한 시간대를 만듭니다. LR 아르키아 이스라엘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주로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외국 항공사들이 반드시 이러한 안전장치를 신뢰하고 실제로 운항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온투어의 CEO인 마크 펠드만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크, i14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이전에 봤던 것처럼 벤구리온 공항에 비행기가 접근하고 있을 때 미사일이 탐지된다면 이러한 이착륙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우리가 독특한 작전 능력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 저는 항상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히 미사일이 벤구리온 공항을 겨냥한다면 아이언돔이 여러 기 있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사일이 벤구리온 공항 근처에 떨어지자 공항은 12일간 폐쇄됐습니다.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공항이 폐쇄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50명이나 100명으로 제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벤구리온 공항이 공격당한다면 아마도 공항 당국은 사람들이 체크인을 하러 공항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착륙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계속 말씀하세요. 이 시스템이 이스라엘 항공사들을 안심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도 그들이 안심하는 걸 봤잖아요. 당국이 외국 항공사들, 그중 벤구리온 공항 복귀를 계속 미루는 일부 항공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당국은 그들을 어떻게 비행해도 안전하다고 설득하나요? 글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와 유나이티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둘째로 승무원들도 있습니다. 올가을에 북미 항공사들이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승무원들이 텔아비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들은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알다시피 E로 시작하는 새 항공사, 에미리트, 에티하드, 그리고 에티오피아 항공, 아르키아처럼 이곳에 꾸준히 운항해 왔습니다. 이스라에어, 그리고 LR.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오늘 여기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의 티켓은 사지 마세요. 탕화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인근 항공사들, 폴란드의 로테항공이나 그리스의 에게안 항공, 그들은 즉시 항공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항공사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호전적으로 말하고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할 때 그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인이나 영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에 가자.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게 온통 뉴스에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여름을 잃었지. 우리는 유대교 주요 명절 시즌도 잃었어. 사람들이 수코트 때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기독교인들도 초막절에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곳에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들이 이곳에 오는 걸 볼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항공사와 관련된 작전을 하든 전쟁 중에는 그들이 여기로 운항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이어서 관광산업의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 여러 외국 항공사와 더 많은 항공편을 추가하면서 관광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나요? 또 한 번의 충격이 관광산업에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관광산업은 침체되어 있고 이른바 친지 방문 수요는 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경우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정치 대표단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ABC, APEC, J스트리트 의회 대표단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선거가 다가오며 누구를 만나고 다음 정부에 누가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휴양 관광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버스라이트 단체 수는 크게 줄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외 단체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단체도 거의 없습니다. 크루즈 선박들도 97년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겪어온 슬픈 현실입니다. 이 직업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관광 가이드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관광에 의존하던 식당들도 택시들도
이 모든 것이 매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여행자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세요. 무엇보다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전화와 이메일을 받아요. 공항 계속 열릴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를 선택하고 취소되어도 끝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결혼식이나 아니면 부디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장례식처럼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경유하는 것처럼 저희가 했던 것처럼 대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랬죠. 결국 중요한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잠을 설칠 필요는 없어요. 여행은 정말 신이시여, 스트레스가 당신도 많죠. 그걸 이런 느끼시겠죠? 운항 중단이 없어도 여행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당신 말이 맞아요. 통제 안 되는 일은 걱정 말아요. 마크, 그 말 마음에 들어요. i24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